결국 한일 간에는 어느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맞보복을 하는 소위 치킨 게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킨 게임은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업계별로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가 가장 악영향이 많을 텐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반도체의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분업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무역협회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적기에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입, 그리고 가공, 수출 이런 연쇄 교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업계 가치 사슬, 밸류체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과 후방 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한일 양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런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소재 국산화와 대체에 성공을 할 경우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승자 없이 사태가 마무리될 경우 이 중국 반도체 업체만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우리 돈 7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이 장기화가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다른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식품과 목재 부문을 빼고서는 이 전 품목이 수출 규제의 사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의 수출 통제가 가능한 1,194개 중 비민간 품목이라고 불리는 게 13개 분야, 857개 품목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전 산업에서 강대강 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비전략 물자라 하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캐치홀 규제라고 불리는데 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일본의 완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예. 이미 장기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수출 규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3년, 5년 뭐 이런 단위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졌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